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빨리 하려다 보니까 자 할 얘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프 몇 장인가? 야 오늘도 다섯 장 아니네. 자 빨리 가볼까요? 예. 자 우리 이제 그 대한민국 경제는 있잖아요. 예. 지금 이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윤석열 리스크에다가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결합되면서 그러니까 야 그걸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제 어제 지금 이제 간밤에 환율이 1,408원을 돌파했어요. 1,400원 돌파했죠. 예, 근데 이게 언제 저거냐면은 김진세 사태가 터졌을 때 2022년 9월 22일부터 1,400원을 뚫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뭐 흥국생명 뭐 이제 영구채 맞아. 사태 뭐 이런 거 예. 해가지고 하면서 채권 사태 벌어졌을 때. 예, 채권 사태 터지면서 11월 초까지 이제 그러니까 그 1,400원 돼 있던 것이 예. 지금 그게 다시 이제 컴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요. 거기다가 이제 주가는 보게 되면 이제 2,500이 무너졌죠. 2,500원. 2,500이 무너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뭐 한 20%가 윤석열 계속 취임 이전에 떨어지고 떨어지고 예. 올해만 하려도 33%나 떨어졌으니까.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그러니까 한국 지수가 더 나빠지고 있어요. 윤석열 리스크가 있었는데 거기에 트럼프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갖는 의미가 지금 이제 맛배기로 지금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게임은 시작도 안 했는데 트럼프가 취임도 안 했는데. 예, 지금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제 가다 보니까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걸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제가 뭐 경제학자가 정치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트럼프 화법이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인 워싱턴의 그러니까는 그 정치 엘리트들의 화법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완전 장사꾼의 법이죠. 그 차이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경제학자로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하위 50%가 지난 한 30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삶이요. 경제적인 삶이.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대개 미국의 공화당은 그러니까 부유층을 대변하고 민주당은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든가 서민을 대변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하위 50%를 사실 트럼프가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주목을 한 거죠. 예, 백인들 주목을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중국 이런 데 때려가지고 쟤네들이 일자리 뺏어가고 있으니까는 니네들 일자리를 찾아주겠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백인 중산층 예. 중에서도 몰락한 그렇죠. 그 러스트벨트 이쪽 사람들 쫙 당겼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거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는 예. 국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자층들이 새로운 이제 희생양으로 이민자들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혐오 대상자로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국내적으로는 그걸 활용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무역 이제 흑자를 보는 나라들을 니네들이 일자리 뺏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적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한 게 바로 뭐냐면 이 하위 50%를 끌어왔다는 점에서 네. 끌어왔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이게 민주당의 사실은 그러니까 정체성하고 맞는 지지 기반이잖아요. 원래는 그랬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트럼프 승리보다는 사실 민주당의 실패다. 이렇게 저는 봐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자료 가져온 것이 뭐냐면 자료 너무 많이 가져주셨던데. 일반 사람들이 좀 이제 접하기 힘든 자료인데 예. 미국 성인들의 하위 50% 소득을 60년대부터 예. 최근까지 이제 쭉 이제 흐름이에요. 이게 이제 빨간색이 이제 공화당 때고 떨어졌어. 빨간색이 공화당 때고 파란색이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저거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바마 때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회복이 안 되잖아요. 오바마가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진보적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회복이 안 되잖아요. 부시 때보다 더 낮고. 예. 그러니까 바이든도 트럼프 때보다 좀 낮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공화당 정권에서 하위 50 소득이 더 높았어. 예. 그러니까 이런 추세 속에서 보게 되면은 하위 50%는 뭐냐? 하위 50%한테 민주당이 정치적인 효능감을 못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효능감을 못 준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자료를 이제 보시게 되면요. 예. 그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거 안 넘어갑니까? 저희가 이거 안 넘어가요. 예. 이 그 자산이 이제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지난 30년 전 90년대 이후에는요. 그러니까요. 자산이 중요해지는데 하위 50%가 그러니까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 자산의 비중입니다. 이것도요. 이것도 보게 되면은 부시 뭡니까? 클린턴도 조금 올랐다가 그러다가 이 금융위기로 인해서 타격을 본 다음에 뭡니까요?
그 오바마 때 별로 회복이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하위 50%. 저 때가 이제 돈을 엄청 찍어댔을 때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네. 그리고 바이든 때도 돈을 엄청 찍었을 때고 코로나 때문에요. 근데 바이든 때 맨 마지막에 봐보세요. 트럼프 때보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하위 50%가. 워낙 비중이 낮은데 저게 한 6%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50%가 차지한 자산의 비중이 미국 전체 자산 중에 비중이 6%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오히려 공화당 때 더 높다. 그렇죠. 민주당보다. 그러니까 소득이든 자산이든 간에 네. 다 같이 그러니까는 그래서 하위 50% 개인 순자산 비중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봐보세요. 보시게 되게 되면은 민주당 때 낮다. 민주당 때 오케이. 그러니까 떨어지잖아요. 이래요. 오케이. 그런 점에서 이제 가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하위 계층을 지원해 주려면 재원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증세라고요. 근데 세금도 보게 되면은 레이건 때 이제 70%였던 것을 이제 부시 때 28%까지 떨어뜨린다고요. 예. 이걸 클린턴 때 그러니까 39.6%까지 좀 올리지만은 예. 과거 레이건 때에 비하면은 한참 낮은 거죠. 그렇죠? 이게 70이었던 것이 예.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예. 끌어올리지 못한 거죠. 그렇죠. 충분히. 바이든조차도 뭐 부자 증세 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손 못 대고 끝났단 말이에요. 전혀 못했네. 예, 그러니까 재원 확보에 이제 그러니까 실패를 하다 보니까는 효능감 주는 어떤 하나의 정책을 수행하기 힘들죠.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법인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율도 그러니까는 공화당에서 쫙 이렇게 끌어내렸던 것을 내렸던 것을 오바마 때 거의 끌어올리지 못하고 34로 끌어내렸는데 원래 트럼프가- 50이 넘었는데 그렇죠, 예. 부시가 34까지 끌어내린 것을 1% 올렸단 말이죠. 예. 1%. 근데 그걸 트럼프가 이제 21까지 끌어내리거든요. 완전 바닥으로 예, 끌어내렸는데 근데 바이든이 이걸 전혀 손도 못 대요. 바이든이 손을 못 댔다. 예. 그러니까 저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해가지고 바이든하고 무슨 차별성이 있겠는가? 예? 이런 게 이제 하위층들의 어떤 정서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당의 이 교훈을 지금 한국 민당의 교훈을 예. 수렴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을 한번 봐보세요. 한국은 저는 이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이제 뭐 사망했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 정권이 그동안에 이제 장기 집권을 해야지만 좀 사회를 근본적으로 좀 변화를 시킬 텐데 변화를 실패한 게 뭐냐면은 이것도 파란색이 민주당 정권입니다. 민주당 정권인데 저기 25.96이 김대중 정부 대통령 때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뭐 끝나는 IMF였으니까요. 19.69가 예. 노무현 정권 끝나는 데예요. 예. 근데 이것도 하위 50% 소득 비중이 쭉 하락했잖아요. 예. 하락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끌어올렸는데 예. 그 끌어올린 게 크지 않죠. 크지 않죠. 20일까지 끌어올리긴 예, 했는데 끌어올렸는데 과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여전히 가죠. 이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웠지만 크게 끌어올리지 그러니까 못했어요. 최저임금도 한 2년 하다가 이제 중단했잖아요. 보수의 저항에 막혔죠. 예. 그러면 저게 이제 그러니까 저 속에서 왜 증세를 못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성찰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번에 금투스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듯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걸 봐보세요. 자, 또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갑니다. 그래프가. 예. 예. 자산. 우리 대한민국이요. 자산 격차가 소득 대비 자산 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저게 9.3배라는 얘기인데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보다도 자산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최고예요. 선진국 중에서는 중국은 선진국이라고 분류가 안 되니까는 사실상 최고인데 그러면 이제 자산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깐 재테크에 막 이제 막 이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자산 격차를 한번 봐볼게요. 한번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예. 자산 격차를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에서 5.07% 했던 게 노무현 정권 끝날 때 4.75까지 떨어집니다. 50%의 비중이 자산 비중이요. 예.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4.67에서 4.67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들의 소득이나 자산을 개선하는데 민주당 정권이 어떤 효능감을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래서 교수님이 기본소득으로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왜 진보 정치를 안 찍냐 이런 얘기들 가끔 한 나오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교수님의 것이고요. 결론은 그래서 기본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거를 과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인들도 계속 성찰이 필요한 게 과거의 정책을 반복들을 하고 그러거든요. 반복들을 하는데 시대는 변했는데 예. 마지막 거만 한번. 자,
자, 이게 또 한번.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건데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자기의 그러니까는 일반 서민들이 힘들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거 저 교수님 여러 번 말씀하신 건데. 예. 그러니까 증세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수님의 제안이에요. 예, 지금. 소득공제를 없애자 이거예요. 예? 소득공제를 없애면 지금 소득세율대로 그대로 세금을 내게 하자 이거예요. 예. 해가지고 그 세금으로 새롭게 거치는 게 한 100조가 돼요. 2022년 기준으로. 예. 올해는 더 늘었을 겁니다. 저게 이제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저걸 그냥 n분의 1로 나눠주자 이거예요. 예? 나눠주게 되게 되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00만 원을 8번을 줄 수 있다 이거 1년에요. 예. 그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주겠다 이렇게 가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소득이나 자산의 격차를 개선하기 힘들어요. 그걸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근데 뭐냐면 조금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과거에 그러니까 증세가 먹혔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고 그거는 굉장히 소득이 계속 올라갈 때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먹힙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득이 정체하는 상황 속에서는 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좀 그러니까 창의적이면서 조금 더 오히려 공격적으로. 이거는 교수님이 벌써 주장하신 지가 몇 년 됐는데 이건 민주당이 제안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뉴스콘에서 얘기하면은 민주당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저거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저거를 추진하는 데 속에서 사실 용기가 필요한 거죠. 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네, 거죠. 필요한 거죠. 필요한데 용기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하게 되면 국민 91%가 혜택을 봐요. 국민 91%가 8%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8%한테 힘이 근데 있잖아요. 증세보다는 네. 저항이 적다니까 저게요.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치적인 효능감을 못 주면은 저는 민주당 장기 집권 힘들다고 봐요. 장기 집권 해야지만이 우리 사회의 어떤 하나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고. 장기 집권 이전에 윤석열 정권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저는 사실상 사망했다고 봐요. 지금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날개 없이 추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이제 한국 경제 데이터를 갖고 나오겠는데 네. 지금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같아요. 사실상 모든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뭐냐면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교수님. 올해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죠. 내년 더 떨어진다고 수치가 하고 나쁜 건 있죠. 저도 알겠는데 수치가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지는 않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근데 이제 국민들이 지금 한계선상에 거의 왔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끝날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